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조건부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만약에 미진할 경우에는 내가 특검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받겠다는 건가요? 안 받겠다는 건가요? 일단 이거가 그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자들이 참석자들이 물어보기 전에 먼저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예. 특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부 수용. 일단은 그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게 이거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예.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재명이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제 특검 거부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캐치프레이즈가 좀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계속 이제 대장동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지금 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건데 다만 말씀하셨듯이 조건부입니다. 예. 조건부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문이 남을 경우.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다른 수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게 흘러갈지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LH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올해 3월 2일에 이제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 제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6월 2일쯤에 정부가 합동 수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한 3개월 걸렸어요. 그것도. 예. 예. 그러니까 3월 중순에 수사가 들어갔고 3개월 걸리고 실제 이게 어느 정도 완전히 윤곽이 드러나는 거는 거의 한 6개월 걸렸거든요. 예. 그러면 이 지금 대장동 수사가 미진한 거를 언제 판단할 수가 있느냐. 예. 지금 대선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한 4개월 뒤에 만약에 이게 미진하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사실상 특검을 안 받겠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야당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 끌려는 계략이다. 이렇게 또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 여당이 이거는 어쨌든 여야 협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당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최소한 12월 안에 합의가 돼서 특검법이 돼야지 그다음에 특검도 꾸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달 그렇죠. 걸리거든요. 또 수사 또 한 2달 해야 돼요. 예전에 BBK 특검은 수사 2달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12월 초 뭐 중순에는 특검법이 이제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되고 특검이 꾸려지고 이런 타임 스케줄이 된다라면은 약간 뭐 진짜 이제 뭐 진정성이 있다 여당이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고발 사주 의혹이랑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같이 특검하자 이른바 쌍특검 제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 뭘 잘못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검은 뭐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죠. 특검 구성하고 수사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장동이 아니라 고발 사주도 특검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실체적 진실이 안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당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장동만 받겠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포함되는 게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 당시 주인 검사가 이제 윤석열 검사였잖아요. 요거 포함시키면 받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예. 어쨌든 쌍특검은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아마 절대 그거는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뭐 민주당이 명확하게 들고 나올 겁니다. 예. 요즘에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뭐 뚜껑 닫힌 사이다라 그래서 톡톡 튀는 발언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었는데 어제 초보 운전하고 음주운전 비교한 발언은 또 논란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그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얘기를 한 거죠. 예. 음주운전, 초보운전.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비유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살짝 이제 오해 소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죠. 초보 운전보단 음주운전이 낫다 이런 예, 식의 그렇게 얘기인 얘기를 거죠?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오피스 누나도 약간 그런 거죠. 확 끄는데 이런 뭐 그런 발언들도 기사거리를 만들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뭐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0.158 상태였으니까 사실 만취 상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험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했는데 오늘 그 민주당의 정성호 총괄 특보단장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음주운전 한 거고 술 다 깼다 이미. 예, 약간 농담식으로 살짝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술 취한 음주운전자와 지금 초보 운전자를 비교한 게 아니라 이미 술 다 깬 것과
지금 초보 운전을 비교를 한 거고 이미 사고를 많이 했다라는 거고 대한민국호라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호를 운영을 하는데 처음 해보는 사람이 이게 맞느냐 이런 예. 취지였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없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발언도 나왔네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지지율 바닥될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입니다. 누굴 향한 건가 봤더니 윤석열 캠프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예.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일단 윤석열 캠프가 지금 이제 통합 캠프를 이제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약간의 이제 잡음과 이제 갈등이 살짝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구보수 전통적 이제 보수층만 믿고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제기를 한 거고 네.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조국 사태 이후로 민주당이 너무 싫어서 무조건 정권 교체는 돼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국민의힘에게 본 건데 예. 국민의힘은 또 너무 구태다라는 시각을 항상 드러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건전한 보수로 탈바꿈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김종인 카드 윤석열이라는 정치 신인에게 본 거고 그거를 김종인이라는 비대위원장하고 결합하면 그게 좀 가능해질 거다라고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파리 때 얘기도 했듯이 예.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후보 옆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상당히 이권을 보고 들어온 거다. 소위 말하는 지방선거 공천을 보고 들어온 거다라는 인식을 이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예. 이제 젊은 보수, 신보수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긴장 관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진중권 전 교수가 이번에 언급한 구 세력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언급된 그 파리 때하고 동의어인가요? 사실상 동의어라고 예.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친박계, 구친박계, 약간 뭐 예. 이제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약간 이를테면 전통적으로 TK의 좀 강경 보수 측에 조금 이렇게 뭐 본거지를 둔 근거를 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상황이 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윤석열 캠프 내부 얘기를 좀 제가 들어봤는데 복잡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잡하다. 예. 그러니까 딱 이제 이번 주 초부터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예. 한 10개 정도 쏟아졌는데 너무 잘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를 이제 톡톡히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좀 거친 말로 하면은 야 김종인이 꼭 필요한 거야? 내부에 이런 기류들이 만약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았으면은 좀 절박함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본인이 성과를 보여줬으니까 들어가서. 근데 이제 김종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또 하나는 정권에 달라라는 메시지들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정권 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캠프 내부에서 반발. 왜냐하면은 작은 규모의 캠프로 가겠다. 그리고 정권을 주면은 그 뭐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파리 때들을 다 쳐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의 지위에 대한 캠프 내부에서의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일단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 윤석열 후보도 지금 뭐 광주 뭐 이렇게 뭐 이를테면 뭐 사과하러 간다든지 이런 예. 일정 때문에 정확하게 아직은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게 전에 이제 그 민주당 경우를 보면은 민주당이 10월 10일에 그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11월 2일에 선대위가 출범을 했거든요. 3주 네. 걸렸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게 다음 주 길어지면 다다음 주까지도 약간 이어질 수가 있다. 요 긴장 관계들이 예. 그러면 이제 뭐가 분수령이 될 것이냐? 다음 주 다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됩니다. 아,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빠진다라고 한다라면은 김종인 모셔야지 이 목소리가 예. 더 힘을 실을 거고 만약에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굳이 약간 그러면서 이제 좀 갈등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지지율 바닥난다 이러는 거죠. 뭐 진중권 그거는 이제 교수가? 진중권 예. 전 교수의 시각이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국회 일정도 있었고 야당 후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좀 국민의힘이 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전통 보수층 중심으로 치르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뭐 익명 캠프 익명 관계자로 나왔는데 뭐 선대위 임명장 수백만 장 뿌리면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조직 선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30이 좀 어느 정도는 빠졌잖아요. 지금 예. 국민의힘 그 지지층에서 그런 것들을 끌어올 만한 매력적인 카드들이 이를테면 김종인 한 명이 아니라 김종인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또 멤버들이 사실은 그런 바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멤버들이 올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차단이 된다라면은 전통적인 이제 그 지지층만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고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워낙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변수로 될 거예요. 예. 결국 이제 사람의 문제인데요. 선대위에 어느 얼굴이 배치가 되는가? 지금 윤석열의 2분 결정이 된 것 같고, 이양수 의원, 김병민 대변인,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 나온 얘기가 금태섭, 윤희숙 전 의원이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두 분은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 이제 중도에 가까운, 하지만은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면서 좀 더 이제 보수 색깔이 약간 강해지신 분이고, 윤희숙 의원은 뭐 새로운 보수, 뭐 이제 뭐 부동산 투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젊은 보수, 새로운 보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진 배치돼야지만 이번 대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어느 정도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 그림이 안 나왔는데 무조건 영입만 하고 무슨 자리를 줄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대변인을 임명을 한 거는 말은 해야 되잖아요. 예. 캠프에서 말은 해야 되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조직이 없어도 그 부분은 이제 급하니까 이제 한 거고, 그 두 분은 어쨌든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라고 내부에서 캠프 내부에서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결국에 공약이나 메시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를 주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인물만 영입하면은 이미지 정치 아니야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권을 준다라는 게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던 방식이 뭐냐면은 그 전에 정권을 줬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존에 있었던 뭐 기득권 이런 거를 깨부수면서, 뭐 소위 말하는 당권파들을 다 깨부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다만 지금은 이제 당권을 이준석 대표가 쥐고 있으니까 좀 더 이제 호흡은 맞겠죠. 근데 어쨌든 캠프 내에서의 기득권을 깨는 작업부터 시작이 될 테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참신한 분들이 어떤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냈을 때 그거는 좀 효과가 배가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제 광주를 방문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그런 그림은 이제 연출이 되지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점수를 매기자면 평가하시겠습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점수 그냥 본전치기 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본전치기 했다. 근데 가장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예전에 비슷한 발언도 했는데, 계란 맞는 거 이런 거 약간 내심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하게 항의를 받고, 그거 모습을 보면서 또 광주 시민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고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시는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보수층이 또 결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좀 자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팽팽한 대치 상태에서 고성이 오가는 그 정도였고요. 이게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뭐 5.18 단체들이나 여기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게 본인이 날짜 시간 다 정해놓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런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갔잖아요. 한 번은 간다라고 일정 공개하고 간 적도 있지만은 한 번은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그게 이제 갔는데 뭐 포착이 된 거죠, 사진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진정성이 있구나. 만약에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측도 다시 가겠다고 하거든요, 광주를.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되려면 우리 몇 월 몇 시에 우리 가니까 다 준비해 놓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일정을 틀어서 나는 광주 가야 되겠다.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몇 차례 된다라고 하면 진전성이 좀 있구나라고 좀 마음이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보여집니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지적으로도 들리는데, 오늘은 봉하마을 방문하잖아요. 예. 요거는 어떤 뭐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통적으로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도 높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 그러니까 하나는 통합의 메시지, 하나는 그러니까 노무현을 좋아하지만은 약간 중도 보수인 사람들까지 끌어안는 것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부패 몸통이다라고 각을 세우지만은 이 행보는 지금 통합 행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요. 네. 후보들의 행보가 상당히 바빠지고 있는 대선 전국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귓속말.
어제 두 후보가 대선 후보 확정되고 처음 만났는데 보통 귓속말은 좀 친한 사이에 하는 게 이제 귓속말인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귓속말로 따로 보자 이런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은 약간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노림수라고 하긴 그렇고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당 대 당은 지금 갈등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끼리는 화통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그리고 친밀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귀에다가 속닥속닥 그래서 더 화제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화제가 됐고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또 궁금증을 유발을 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발표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죠. 하나는 나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책 토론에 주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자. 라는 거가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대장동이나 이런 좀 본인에게 불리한 이슈들에서 벗어나고 여기 이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제 네. 매주 타는 버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요? 지방 순회를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8주 동안 갑니다. 이재명 네.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정책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예. 그 와중에 윤석열 후보하고 정책으로 대결했다. 이런 그림을 이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윤 후보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렸다 그러던데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뭐 이거 소위 말해서 도리도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네. 뭐 누가 얘기하면은 이렇게 수락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수락으로 보면 안 되죠 이거는. 아, 그리고 그런가요? 예전에도 그 1대 정책 토론 하자고 하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유보적인 걸로 봐야 되지 이거를 수락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네. 많이 오바다. 예. 네. 어제 이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두 후보 이런 얘기도 나눴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거의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뵀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보기를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형사 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갑씩 들어오셨어. 아 맞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반가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법정에서 자주 만났던 사이입니다. 이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조금 민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굉장히 어색하구나. 이게 저는 뭘 떠올렸냐면은 옛날에 한 20년 만에 동창회 나갔을 때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 옛날 얘기부터 하거든요. 야, 내가 2학년 3반이었는데 혹시 너 몇 반 담임 선생님이 누구였니?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러니까 뭐 두 분이 이제 법조계에 또 있었으니까 변호사와 검사로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다 사실은. 접점이란 게 인생이 너무 달라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저는 형사 사건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썰렁해진 약간 예. 이런 측면이 있죠. 예. 법정 만남을 뭐 강조해서 이거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요. 예. 예. 글쎄요, 뭐 그것까지 뭐 하는 거는 조금 오보긴 한데 어쨌든 뭐 법조인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뭐 거기에서 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후보 본인한테 안 좋으니까 일단 웃어야죠. 예. 예전에 제가 그 서른 의원하고 이재명 후보 포옹하는 거 그때 엉덩이 살짝 빼고 있었다고 아,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 아무래도 두 후보 만남에 관심이 예. 높다 보니까 이 말을 한마디 한마디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했다 더 썰렁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법정에서 예전에 인연이 있었던 검사와 변호사가 지금 대선 후보로 맞닥뜨린 거잖아요. 예, 예. 4개월 남았습니다. 예. 서로 약점을 완벽하게 파고들려고 할 텐데 음. 두 후보가 서로의 약점 어떻게 보고 파고들까요?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의 하나로 특검 수용을 지금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특검을 거부할수록 이거는 더 수렁에 빠진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으로 하는 거고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민심에는 오히려 큰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어떤 뭐 초보 운전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강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책적 준비됨을 좀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유리한 지형이죠.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게다가 지금 부동산 민심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장동 쪽으로 아직도 그리고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지금 갈등들 이런 예. 것들을 빨리 좀 조기에 진화를 하는 것이 조금 이 선대위가 제대로 좀 굴러가는데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대선 전국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